조금만 있다가 우리 3시 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3시가 되면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희 혹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3시가 되었다 보니까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육 자체가 실습은 많지 않아요. 실습은 많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 아마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행되는 실습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라도 같이 따라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나온 방법으로 유레카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선생님들 필요하실까 봐 로그인하시는 방법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두도록 할게요. 로그인하시는 방법은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랑 같이 따라서 실습해 보실 분들은 제가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먼저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부분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설문조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 교육이 다음 달에 있어요. 저희 12월부터 2월까지는 방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교육이 11월 둘째 주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달에 있는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 부분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씩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놓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강의는 선생님들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네, 녹화 영상을 선생님들 신청 주셨던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놓치셨다고 거기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따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일단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녹화본 보내드리는 거 보시면서 놓치셨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여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녹이기 어렵다, 이건 중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제가 교육 마치고 나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선생님들 얼굴 나오도록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지금 내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빠르면 천천히, 혹시나 선생님들이 이해를 많이 이해하시기 힘드신 표정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해 볼 거는 유레카에서도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해 볼 거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신 경우, 지금 오프라인으로 종이로다가 설문조사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는 파일을 원자료로 만드시는 방법, 또 가끔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신청서에도 보니까 T 검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계 분석 사용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알려드린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교육에만 사용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추후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막아둘 예정입니다. 교육에만 사용되는 아이디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 끝나시고 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유레카에 보시면 유레카 오른쪽 아래로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보시면 선생님들 소속되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르실 거예요.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유레카에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을 경우에요.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의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응답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응답이 쌓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누적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설문조사 관리에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결과를 저장하시기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사용하실 때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분석,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T검정과 분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빈도 분석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문항이 연달아서 있다,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쭉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잡아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떨어져서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나씩 내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하나 클릭하신 상태로 다른 문항 클릭, 이렇게 여러 개의 문항을 동시에 집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문항 1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처럼 문항을 선택 변수에 내리셨다면 아래쪽에 필요하신 경우 그래프를 선택해 주셔도 괜찮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정을 마무리해 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난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각종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한글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만 이미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 추가적인 편집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도 작성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보고서 작성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처럼 분석 결과 저장하셔서 이 아래쪽으로 해석만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너무 빠르거나 조금 느리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끔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거나 또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이 설문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같이 따라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엑셀 파일 여셔서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 켜셔서 제가 작성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아이디, 성별, 학년과 연과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저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혹시나 실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까지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교육을 하는 중간에 말이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선생님들 채팅창에 빠르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같이 실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까지는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드셨을 것 같아서 계속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종이로 받은 오프라인으로 받은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설문조사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를 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고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줄 거예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이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번이었던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다음으로 학년 입력하고 이 과정이 훨씬 쉽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은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좀 많이 불편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 있다라고 할 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성별에 대한 자료만 쭉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자료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거나 또는 빈칸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오타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지금 입력한 것처럼 가로의 형태로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을 했는지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문항별로 쭉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전체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다, 그리고 원자료화 시키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의 설문조사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2번 설문지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이었던 여학생,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3점, 급식 만족도는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 한 사람의 응답은 가로로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래 칸들은 한번 임의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래 모든 칸들을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까지 저장해 주셨다면 이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시고 다음으로 분석하기, 먼저 유레카에서 오타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문항들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앞서 확인됐던 것과 동일하게 기술 통계량부터 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원자료 한 가지, 사후에 대한 원자료 한 가지, 이렇게 2가지가 별도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자료를 합친 통합 파일이 한 가지가 새로 필요해요. 지금은 이 2자료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과 사후 2개의 파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중에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다음으로 사전 자료의 오른쪽으로 우리가 사전 자료에 분석할 사전 자료의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처럼 사전이 왼쪽에 사후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종종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후에 대한 자료에 사전에 대한 자료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자료를 보면 사후가 왼쪽에, 사전이 오른쪽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값만 봤을 때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어요. 사전과 사후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과 사후의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분석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이 효과가 좋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하시다가 분명 사전에는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을 조사를 했어요. 사전에는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이 조사가 됐는데 사후 조사를 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 1번 5번 학생에 대한 사후 응답이 없어요. 전학 갔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응답을 지워주셔야 돼요. 사전에 대한 응답도 같이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후 조사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응답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사전 사후 분석하실 때는 총 주의하셔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사전이 왼쪽에 사후가 오른쪽에, 두 번째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옆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응답이 빈칸이 있다면 이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조건을 마무리를 해 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통계 분석 중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내 자료 분석하기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설명드렸었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기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은 모두 동일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하신 데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 파일을 열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3.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대응 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수학 만족도에 대한 사전, 수학 만족도 사후 이 두 가지만 넣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수학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3번의 별도의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분석 결과 화면 나오면 한숨부터 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서에는 어떤 형태로 작성하셔야 되고 어떤 자료값들만 확인하시면 된다. 이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했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 화면 켜주신 분들은 선생님들 표정이랑 채팅창도 옆에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 네,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트별로는 분석이 안 돼요. 시트를 다 나눠서 이제 개별 파일로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엑셀 파일로다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업로드해서 분석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어, 통계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극히 일부일 정도로, 극히 기출일 정도로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변수의 종류에 따른 형태도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는 크게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독립변수가 한 가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어,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변수를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적 변수는 성별이나 종교, 지역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질적 변수가 성별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할 때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에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통계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숫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보기 1과 보기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하실 경우에는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셨어야 돼요. 이런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적 변수랑은 반대되는 변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네요. 이런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평균보다 낮은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신 예시가 만족도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도 문항을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만족도 문항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문항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응답이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하시다가 내가 이런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해당하는 문항을 척도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종 선생님들께서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 이 부분이 응답자분들께서 응답을 할 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 이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만드실 때 해당하는 문항은 질적 변수다, 양적 변수다가 미리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설문조사 만드시면서 이 자료를 먼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분석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쭉 보셨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연락처랑 메일 남겨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선생님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남겨드리는 저희 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가지 통계 분석 사용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두 가지,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량, 평균 구하는 분석이에요. 기술 통계량 이렇게 두 가지와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 그리고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사용하셨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의 90%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이 정도 분포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받으셨고 또 통계 분석 사용하신다면 보고서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사용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죠. 리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자료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시고 그래프는 필요하신 경우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오른쪽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해당하는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의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또는 보기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몇 명이 전체 응답자인지 100% 기준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문항에 대한 각각의 보기 그리고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이 먼저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수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세요. 퍼센트가 더 먼저냐 아니면 명수가 먼저 나와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딱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뒤쪽에 명수가 나오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집단에서 응답이 더 많이 나왔는지 어느 집단이 더 응답이 더 많은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 조금 더 커요. 근데 명수만 나오게 되면 이게 큰지 작은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퍼센트가 먼저 나오고 그의 근거가 되는 명수가 괄호 안에 나오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명수가 먼저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가서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 우리 아까 숫자가 중요한 변수 있죠?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 구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또는 만족도,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도 마찬가지로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를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한번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결과값이 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관측치 또는 빈도 또는 자료수 라고 나오는 값들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측치, 빈도,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술 통계량 분석, 평균 구하려고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값들은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평균은 중요한 걸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표준 편차의 의미 또는 표준 편차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평균과 표준 편차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응답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응답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이 평균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고 이 밑에 평균인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평균값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료로부터 대표값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죠.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가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넓게 분포가 되고 있나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자료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 점수값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수, 빈도수는 이 표 제목 옆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추가적인 값을 더 사용을 하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자료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0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3.8인데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 3점과 4점 사이 중에서도 3.8 이상이 되면서 또 4점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 두 가지 모두로 해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유리하신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3.9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는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실 때는 3.8 넘어가는 경우에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3인데 만족에 가깝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3.8이 넘어가는 모든 값을 만족으로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 표본 T 검정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사고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 그리고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시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자료 만들 때 했었죠. 사전과 사후에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 보면 사전조사 하시기 전에 문항 조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하실 때 문항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의 순서만 변경이 돼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최소한 문항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앞서서 진행을 해봤었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고요.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 앞서서 함께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스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5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5번의 별도의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우리 앞서서 기술 통계량 보면서 평균 나오면 표준 편차 같이 써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관측치, 빈도, 자료수 이 값은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 값까지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의 확률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0.05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0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몇 번까지 우리가 오류를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의 수치,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는 확률이다. 100번 중에 5번보다만 더 오류가 적게 나타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겠다라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0.05를 많이 사용하지만 뭐 건설이나 의학 분야로 가게 되면 0.01 또는 0.001 이렇게 더 작은 수치의 오류 수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반대로 이 유의 확률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해요.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결과값이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나는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부분은 우연히 나온 결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난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번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같은 경우에는 0.05예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게 오류가 나타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0.000으로 나와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시려면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값은 1000번 중에 1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죠.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보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값을 어떻게 보고서에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분석이다 보니까 사전과 사후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고요. 등 표본 t 검정이기 때문에 t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 그리고 몇 개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사용한 자료의 개수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의 확률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0.000으로 나왔지만 우리 0.000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0.001보다 작은 값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를 요청 주셔서 하다 보면 이 앞에 마이너스 4를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불길해서 다 떼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4를 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4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보통은 긍정적인 경우에 t값 앞에 마이너스 4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불길하다라고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두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료값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문항과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거에 근거가 되는 t값,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0.8점 향상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결론을 맺어주신다면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 쉽게 캐치하실 수가 있지만 통계를 모르는 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완성도도 높여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잘한 부분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또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효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시는 분들께도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표현해 주시는 가장 친절하고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1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같이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회의 종료하시기 전에 제가 채팅창에 교육 만족도 조사 하나 남겨드릴게요. 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천 통해서 수정의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조사까지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질문 작성 주신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네, 답변을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이제 회의 종료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저거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영역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처럼 하나의 영역 안에 문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문항이 여러 개가 있으신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으로 구해 주셔도 괜찮지만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한 평균 문항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 교육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 세 문항의 평균을 학교 만족도라고 보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학교 만족도라는 영역 안에 이 세 개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만족도라는 새로운 문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문항 아래쪽으로 이 세 문항에 대한 평균을 구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합산보다는 평균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 주셔서 실제로 분석하실 때는 이 각각의 문항으로 분석하시기보다는 이 영역으로 학교 만족도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분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도 세 개의 문항의 평균을 국어성 만족도라고 보시고 이 국어성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주시는 게 분석하실 때 아마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티 검정할 때 자료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앞서서 한번 안내를 드리긴 했었는데 선생님 지금 혹시 필요하신 그 티 검정이 사전 사후 분석하실 때 필요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 독립표본 티 검정이라고 집단별 구분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집단별 구분으로 하실 때 필요하신 걸까요? 집단별 사전 사후요? 선생님 집단별로 사전 사후 하시는 경우에는 원래 정석적으로 진행하실 때는 사전 사후 분석이 아니라 그 부분은 공분산 분석이라는 별도의 분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아마 공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켜 주셔야 되는 조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검증을 하시기가 쪼끔 어려우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신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어 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이렇게 실험군이 있고 또 대조군이 있을 때 아마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어 살펴봐 아마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고 이 실험군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 또 대조군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 이 부분이 필요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혹시 설명 조금 어렵게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말씀 주신 부분이 요런 부분이실까요? 아니면 집단은 하나만 있고 집단 하나에 대한 사전과 사후 분석하시는 걸까요? 아, 두 집단별로 각각 사전 사후를 보고 싶으신 거세요? 약간 요렇게 각각으로 사전 사후를 보고 싶으신 거죠? 선생님 요렇게 그냥 실험군에 따로 대조군에 따로 이렇게 하시면 실험군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 자료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시고 대조군에 대한 사전 사후 분석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 각각 두 개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료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유레카 보시면 유레카 활용 팁에 유레카 보시면 네 번째 이용자 지원이라고 메뉴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 다섯 번째 페이지 정도에 대응 표본 T 검정 자료 만들기라고 게시글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거 들어오시면 사전 응답과 사후 응답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군 따로, 대조군 따로 해서 파일을 총 두 개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실험군별로 또 대조군별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제가 답변을 잘 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지는. 네. 혹시나 해결이 안 되셨으면 아까 남겨드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회의는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